안녕하세요. 요약집 페이지 73쪽 표시죠. 물권법 마지막 편 저당권. 여러분들이 이 저당권은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기본서 펴놓고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펴보세요. 지금 우리 어디 오고 있냐면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민법은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은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배워요. 재산권의 변동 원인. 그런데 이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채권, 그다음에 물권 두 개 있어요.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채권, 하나는 물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뭘 배우냐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사람과 물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그 중에 물권의 종류에는 이렇게 있다는 거야.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제 구분해 놨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있는데 오늘은 어디 배울 차례냐면 저당권 배울 차례야 이게. 그러니까는 소유권을 나누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73쪽에 보충교재 펴보시면 73쪽에 보충교재를 펴보시면 뭐라고 메모해 놓냐면 저 73쪽 맨 위에다가 길라잡이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자 처음 오신 분들 우리는 토지 이게 지금 토지야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생기는 법적 분쟁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 그리고 수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법률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버릴 수 있다고 처분.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소유자로부터 처분할 수 있는 기능만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물건이 담보물권. 그러므로 담보물권을 보는 순간 타인 소유의 토지를 팔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담보물권은 그 토지를 파는 이유가 어째서 파냐면 담보물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무슨 짓 하려고? 채권 회수하려고 이렇게만 써놓으면 된다고. 그러므로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질권, 저당권이 있었는데 질권은 그 시험 범위가 아니고 유치권은 지난주에 배웠고요. 오늘은 저당권 배운다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타인 소유의 땅을 개별적으로 판다 그러냐 경매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팔 수 있겠어 없겠어? 저당권자는 개인적으로 땅을 막 팔아버려? 경매로만? 근데 오늘 배우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개인적으로 팔아서 채권 회수하기로 한다. 계약을 할 수 있어 이런 게.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 같이 유저당. 그걸 배울 거라고 오늘. 그러면 이제 저당권 이어시고 이제 메모하시면 이렇게만 써놓으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당권은 이렇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 교재의 기본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이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소유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우선 변제라고 하는 말은 경매에서 배당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는 배당에 참여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 몇 순위로 받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배울 거라고 이렇게. 저당권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저당권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소유자이어야 돼, 아니어야 돼? 소유자이어야지. 소유자가 담보로 제공하니까. 그런데 그 소유자는 꼭 채무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담보로 잡힐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그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담보로 잡히면 채무는 없지만 책임만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을 제3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를 봐 이제.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자 저당권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이 저당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 속고 말아버려. 담보로 잡거나 잡힌다. 이걸 저당이라고 그래. 담보로 잡거나 잡히는 걸. 그래서 잡히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돼. 잡히는 사람은. 잡는 사람은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되려거든 우리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거라고. 계약.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로 당사자가 되겠지.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거나 또는 채권자와 누구라고? 제3자 된다 이게. 이 제3자 어쨌든 자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저당권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을 설정자라고 부르는데 설정자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설정자는 꼭 채무자여야 돼, 아니어도 돼? 돈 꾸어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담보로 잡힐 수 있는데 그 채무자 아니어도 담보로 잡힐 수 있는데 그 제3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건 갖고 보증 선다고 해서 다 같이 물상보증인. 이거 꼭 외워야 돼.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요, 채무자는 아니야? 외워본다. 채무 없는 책임만 있는 자다. 책임만 있는 자를 물상보증이라고 불러.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지금. 그러면 채무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 이렇게. 그래서 꼭 구별해 줘야 되고. 그러면 자 밑에 1번 동그라미 1번은 자 여기 보자. 을이 갑은행으로부터 을이 1억을 대여해. 소비대차. 갑은행으로부터 을이 1억을 빌리면서 토지는 누구 땅이냐면 병의 토지야. 병의 토지. 병의 토지에다 병의 토지 을구에다가 1번 뭐 저당권자 갑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는 을인데 담보로 잡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병. 그러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인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지. 저당권 설정자는 제3자이어도 되니까. 그러나 이 제3자는 소유권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타인 소유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럼 외워줘야 돼.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시험에 지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담보로 잡히는 병은 지 물건을 잡혀, 남의 물건을 잡혀? 자기 물건을 잡히지. 근데 이 병은 채무는 없지만 담보로 잡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잡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타인 소유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2번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저당권 설정자와 소유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오해하지. 왜냐면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하니까 다시 한다.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줘. 그 1억을 받아야지. 그래서 담보를 요구했더니 을이 담보로 제필 부동산이 없거든.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친구 병이 자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그러면 이 병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물건 갖고 보증 섰지? 물상보증인. 을은 무엇이라고 불러? 돈을 꾸어 썼으니 채무자. 갑은, 여기서는 갑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채권자. 여기는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니까 저당권 이렇게 얘기해.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므로. 그래서 자,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동일이냐 하면 틀려? 다를 수도 있지.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와 소유자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이 사람이 설정자이고 설정자가 소유권이잖아, 이렇게. 그런 거 1번, 2번 주의하시면 돼,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외워버려요.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거기 오른쪽에 거기 지상권, 지역권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돼. 지상권, 전세권에 이렇게. 지역권은 안 된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1번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하려거든 객체 있어야 되고, 3번 저당권 설정하려거든 저당권자가 회수해갈 채권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저당권의 객체 중에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지상권과 전세권은 된다. 왜냐하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그냥 오로지 요역지 소유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지역권은 안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저당권자가 회수해 가야 될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권은 다 같이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에 채권자가 회수해야 할 채권은 꼭 금전 채권이어야 되겠어, 비라도 되겠어. 그래서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려거든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담보 채권은 여러분들 실행시, 거기다가 여러분들 성립시에 하면 틀려. 이렇게 저당권 성립시에 실행시 금전 채권화 될 수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하나인다, 이런 말에 나오면 틀렸다 하면 돼. 금전 채권이어야 돼, 비금전 채권이어도 돼. 그래서 과거에 특정물 인도 청구권 담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특정물을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려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OX 5. 여러분들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꼭 금전받을 채권이어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가격을 기재해 놓으면 돼, 저당권.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이제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성립이 돼, 등기를 해야. 근데 이 저당권에는, 자, 이쪽으로 와서 저당권은 등기부 갑소유 을구에 기재하는데 맨 처음에 순위번호, 그 다음에 목적은 저당권 설정, 그리고 순위번호,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날짜가 나오지. 접수 날짜가 2020년 오늘이 4월 10일. 그리고 이제 원인 쓰겠지. 그러면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원인을 쓸 거라. 저당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여기다가 꼭 기재해야 되는 게 이제 권리자를 등기 사항인데 여기다가 저당권자, 그 다음에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기재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저당권과 관련해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정해진, 밑에 보면 여러분들 7번에 밑에 먼저 보자. 7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있나? 그때 내려왔더니 저당권 있고 또 오른쪽에는 근저당권이 있지. 저당권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메모해봐. 저당권에다가 오른쪽 처음 오신 분들은 저당권은 원본이 정해진 채권 이렇게 써버려.
저당권은 원본이 정해진 채권. 원금, 원본 같대. 근데 주로 시험은 원본이라 나와. 원본이 정해졌으면 안 정해졌음? 정해짐 이렇게만 써. 원본이 정해짐. 근저당권은 오른쪽에 쓴다. 근저당권은 최고액만 정한 후, 근저당권에다가 최고액만 정한 후 원본은 장래에 정해짐 이렇게 써. 근저당권은 뭐라고? 최고액만 정한 후 원본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해, 다음에 정해. 다음에 정한다. 그래서 갑소유의, 자, 갑소유의 X토지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여기는 순위번호 1번 이렇게 하고, 이제 등기부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의 원본이 정해진 채권은 등기부에 그냥 저당권 이렇게 써. 근데 최고액만 정해놓고 원본은 다음에 정하는 경우 여기다가 못자만 붙이면 되면 근자만 하나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 설정 또는 근저당, 근자를 쓴다는 거예요. 근자. 그 다음에 접수 날짜는 똑같이 2020년 4월 10일. 그리고 원인은 여기다가 또 뭐라고 써야 돼?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그래, 근자 쓴다는 거. 이것을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등기 원인은 근저당 설정 계약 이게 쓴다고. 그 다음에 등기 사항에 권리자를 기재해야 된다. 여기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자를 붙여. 근저당권자 이렇게. 근저당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원본이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요? 여기는 정해졌는데 여기는 채권액이라고 안 쓰고 채권 최고액 이렇게 써. 다 최고액 10억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리고 채무자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액을 기재한단 말이야 이게. 이때 이제 여기서 중요해. 자,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자를 기재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 갑이라고 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아닌, 자, 저당권자는 A라고 기재해, A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데 B라고 기재했대. 자, 이제 문제가 나와.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맞아, 틀려? 그거 여러분들이 판단하라고 이렇게. 다시 해. 돈 구워준 사람이 A은행이다, B은행이다. 그러면 저당권자를 A은행으로 기재해야 됨, B은행으로 기재해야 됨. 여러분들이 동의하셨어? 문제.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 이제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잘 읽어보셔. 자, 기재사항을 본다. 4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유효,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지금. 자, 다시 한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된다. 맞아, 틀려? 거기다 써봐 이제. 4번 오른쪽에다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도, 거기는 빠져있지만 채무자도, 자, 채무자는 을이야 지금.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을. 근데 채무자가 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병 이렇게 기재했어. 그럼 그 등기는 유효, 무효? 그것도 무효. 같이 써놔야 돼. 거기는 내가 지면이 좁아서 내가 못 써놨다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4번 나온 거라고. 다시 한다.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등기했을 때 그 등기는 무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등기를 잘 알아야 돼. 등기를. 중개사 시험이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그런 시험은 다 거기서 집중돼 있어. 자, 다시 한다.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등기했다면 그 등기도 무효. 자, 다시.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4번 5번 근저당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오지? 여기 봐. 갑은행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억 이렇게 기재했다면 1억 구워주고 1억 기재했다면 저당권. 1억을 구워주고 최고액 10억 이렇게 기재했다면 근저당권. 이렇게 하시면 돼. 1억을 빌려주고 1억으로 기재했으면 뭐라고? 저당권. 원본이 정해졌어. 근데 1억을 빌려주고 10억으로 최고액으로 기재했다면 근저당권.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앞으로 원본이 정해진다 그런 뜻이야. 자, 그러면 5번 근저당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기재하라. 그 말은 보통의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야. 근데 근저당은 저당권 설정이요 근자를 붙여야 돼. 이렇게 쓰라 이 말이야. 근저당권. 그리고 원인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여기다가 근저당권이라고 쓰라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자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채권자도 해야지. 최고액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워버려 저것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등기를 하면, 자 이렇게 등기를 했을 때 이제 근저당권이 성립된 거예요. 그럼 근저당권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면, 저당권은 자 양가로 6번 저당권은 어째서 존재하냐면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그러므로 저당권은 부수적인 종된 권리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밑에 보면 다 같이 부종성. 부자가 중요해, 종자가 중요해? 종자가 중요해. 종된 권리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담보물권은 채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다. 그러므로 만약에 돈 다 갚았어 이제. 을이 갑에게 돈 다 갚아버렸다고. 저당권자 A에게 채권 1억, 채무자 을, 저당권자 갑, 을이 돈 다 갚았어. 그러면 이 저당권은 그 말소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종성이다 그런 뜻이야.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같이 없어진다. 그래서 종자가 나오면 외워봐요. 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하려거든. 종자 보면 민법에서 종자 보면 주가 있어 없어? 따라다 주님. 주님의 종이 누구요? 신도들이요, 목사요? 교회 안 다녀? 우리 신도들은 사람도 아니요. 거기는 교회 가면 우리는 종은 누구냐면 목사님. 신도들은 목사님 밑에 우리는 종이다 그런데 나도 또 종인 줄 알았어? 주님의? 내 그 명색이 사는 거 이렇게 해서 서리 집사다 나도. 나도 종인 줄 알았더니 언제가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는 종도 아니래. 그러니까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 에이씨 안 나가 씨. 그 종은 누구냐 그랬더니 목사가 종이 돼. 그럼 나는 뭐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 밑에 따까리들이 돼. 그래서 아따 그때부터 기분 더럽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종도 아니면 뭐냐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나가고 어쩔 때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꼭 나와서 좀 힘 좀 보태주시오. 그러면 나가지 내가. 그래서 종만 나오면 따라서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따라서 두 번째는 주가 팔리면 종도 따라가 안 따라가? 그게 뭐? 수반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권은 팔아먹는 거 양도성, 처분성, 수반성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럼 저당권도 팔아먹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을 팔아먹는데 잡아. 저당권을 팔아먹었다고 봐. 그러면 이 저당권을 팔아먹으면 등기를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은 여기다가 번호를 1 쓰고 2 쓰면 이것을 주등기라고 그래. 근데 1 밑에 1- 다는 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원인은 계약 저당권 양도 뭐 계약 양도 이렇게 쓰고 여기서 저당권자는 A에서 이렇게 B 이렇게만 쓰고 여기는 요대로 놔두고 요것만 이렇게 그어. 등기부에서. 이게 저당권 양도야 이게. 동의해? 그러면 저당권 양도했을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저당권이 양도되고
저당권이 양도되고 채무자가 돈을 갚았을 때, 돈을 갚았지. 이제 이거 말소해야 돼. 그럼 말소 이 채무자가 야, 네 등기는 무효임으로 말소해야 되겠다 해서 말소 등기 협력할 의무자는 비여 양도인이야, 양수인이야?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보니까 금방 보이잖아. 요 사람에게 가자고 하면 안 된다고 등기 청구할 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꼭 여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따른다. 저당권 양도시. 저당권 양도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을 때 말소 등기 청구 협력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양도인, 양수인. 양수인. 채무자는 누구를 상대로 등기소 가자고 해야 된다? 양수인. 이거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으니까는 쭉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양도성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양도성. 양도성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양수인이 등기소에 가야 함 이렇게 써. 양도성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 저당권이 양도되고 채권이 소멸했을 때 이 저당권 긋는 걸 말소라고 그래. 쫙 긋는 걸. 그럼 주등기 말소에 부기등기 말소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저당권 요걸 말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 양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 지금 와서도 합격해버린다고 이게. 근데 지금 들으면서 자세가 왜 한 번 더 듣고 해야지 하면 그거 틀렸어 인생이 그게. 내 집에 가서 한 번 더 봐야지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버라고 눈에다가 이거 우리 생활법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나는 저당권 설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천지가 돈 꿔 쓰고 난리야.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다 돈 꿔 쓰고 난리라고 이렇게. 전부 자기 부동산 올라가기를 바래 안 바래? 한없이 올라가. 적당히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코로나 이런 시대에서 세계에서 이 각종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지. 그것은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이 발달해 있다고. 그만큼 기술이 발달해 있어. 그러니까는 한없이 부동산 올라가면 누가 기술 연구하겠냐고 이게. 기술이 발달해야 돼.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가야지. 기술은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그 처분성 꼭 기억하시고, 불가분성은 항상 불가분성 나오면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야. 써요 거기다가.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지금 73페이지 보충교재.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3번 저당권 어떤 성질을 갖는가. 지금 저당권의 법적 성질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주요 종이요. 종. 주가 팔리면 종도 따라가 안 따라가? 수반성.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 이걸 불가분성. 그 다음에 저당권은 처분하면 저당권은 처분해서 돈으로 교환된 저당권은 사용가치 지배한다고요. 처분해서 교환가치 지배한다고요. 그래 교환가치 지배해. 근데 여기서 이 저당권자가 토지를 나중에 처분해서 경매해야 되는데 이 토지가 저당권이 있는 이 토지가 국가의 수용에 의해서 뺏기면 공용 수용에 의해서 국가가 뺏어가면 수용된 땅을 경매할 수는 없다 이게. 그럼 저당권자 이제 이해하셔야 돼. 경매 못하면 울어야 돼. 변형된 가치 생각해야 돼. 그것을 물상대위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물상대위성이다 밑줄 그시고, 물상대위성은 얼른 경매 불가능할 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다시 해. 물상대위성은 언제 생각하라? 경매 불가능할 때. 그러면 경매 불가능할 때 그것이 자 토지가 수용되면
이제는 수용된 땅에 대해서는 경매 못하지? 그러면 수용금을 줄 거 아니야, 채무자에게. 그게 변형된 가치라고 그래. 그래서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물상대위성. 이따 배울 테니까 걱정 말어. 개념만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저당권은 한번 읽어본다.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등의 성질을 갖는다. 저당권이 성립이 되면 그런 이제 법적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저당권의 효력을 물어봐. 효력.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에는 먼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묻는데, 자, 7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 시험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먼저 목적물의 범위를 제일 많이 나와. 목적물의 범위. 쉬워, 저당권은. 그럼 이제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땅에, 을의 땅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가 임야라고 가정해보자고, 임야. 그럼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있어.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여기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누군가가 무단으로 벌채해가면 저당권자는 그 꼴을 그냥 꼴 쳐다봐야 돼. 못 베어가게 해야 돼. 그런 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다, 그 얘기야. 목적물의 범위.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경매했을 때 돈을 얼마만큼 우선 변제 받느냐, 그것을 따른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래서 시험은 목적물의 범위에서 많이 나오고, 이건 간단히 외워버리면 돼. 그럼 여러분들 밑에 보충교재는 이거 피담보 채권의 범위부터 돼 있어. 근데 조문은 이게 있거든. 먼저 358조, 359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먼저 여기부터 봐. 자, 저당권자는 이 토지에 저당권이 있을 때 이걸 원물이라고 불러. 원물. 다시 원물. 그리고 원물에 대해서 경매를 못할 때에는 원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해. 자,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을 때 을의 건물에 갑의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의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면 경매 가능해, 불가능해? 경매 불가능하면 따르다 원물의 변형물에 대해서 권리 행사해야 돼. 원물의 변형물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물상대위. 됐지? 원물에 대해서 경매하냐 못하냐 이걸 따져야 돼. 다시 한번 경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러면 경매가 가능하면 변형물이라는 거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을의 땅에 갑이 저당권이 있을 때 잘 들어야 돼. 을이 이 토지를 병에 매매했어. 매매. 그러면 이 토지를 병이 사고 매수인이 돈을 매매대금을 주면 저당권은 병이 산 땅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으니까 변형물을 고려하면 안 돼. 그러면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물상대위권의 객체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러나 이게 건물이 멸실되거나 또는 수용이 되어서 경매가 불가능하면 변형된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두 가지 다 같이 원물에 대해서 경매가 가능하면 원물에 다 같이 부합물. 부합이라고 하는 거 한계 취급이야, 한계 취급. 그래서 자, 저당권이 여기에 성립이 되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놨대, 식재. 그러면 따라서 성립후, 부합물. 그러면 나중에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경락에는 원물의 부합물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럼 이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 성립 전에 있었던 후에 있었던 묻지 않아. 따라서 전후,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이 종된 권리는 뭐냐면 여기 을의 땅에 갑이 건물 지어 이렇게. 그럼 눈치 잘 채야 돼. 을의 땅에 갑이 건물 지었다면 갑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을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이 있다는 거야. 지상권. 그리고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성립이 돼. 자, 이제 여러분들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종된 권리다 이런 말을 쓴다고. 그래서 건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하면 돼. 그 다음에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을이 소유하는 건물에 갑이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을이 건물을 병에게 빌려주고 나오는 월세 물건의 사용 가치를 과시라고 하거든.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 은행이 월세 나에게 주시오 그러지 않지.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원물에서 생기는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 을이 채무를 변제기가 도래해서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이 목적물에 대해서 목적물을 못 팔아먹도록 하는 조치를 압류라고 불러. 그러면 압류해버렸다면 압류가 뭐냐면 다시 처분 금지. 못 팔아먹게 하는 조치를 압류라고 그래. 그럼 압류하고 나서는 과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걸 이해해 놓으면 돼. 따라서 아무 말이 없이 과실에는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그러면 이 과실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염전을 생각해. 염전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다면 염전을 원물이라고 하고 염전에서는 석탄이 생산이 돼. 소금이 생산이 돼. 그래. 그래서 용법대로 채취한 소금을 천연과실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천연과실. 그 다음에 이 과실에는 한번 듣고 말아버려야 돼. 천연과실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 대가를 법정 과실이라고 한다고. 다 이자, 월세 그런 걸 뭐라고? 법정 과실이라고. 사용 대가. 광산에서는 석유가 나와 석탄이 나와. 그게 용법대로 채취된 산물 있지? 그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불러. 닭에서는 계란이 나오지?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천연과실.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과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데 언제 미친다? 압류는 못 팔아먹게 하는 조치를 압류라고 그래. 법원이 강제적으로 집행에 의해서 너 이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원물의 변형물을 물상대위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상대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보충교재 가서 보충교재 몇 번으로 내려가냐면 물상대위가 그게 쭉 갔더니 7번으로 가봐. 7번. 몇 번? 쭉 내려갔더니 10번. 막 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앞에서 조교들이. 양가로 10번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 물상대위권 나오지? 그러면 자 잘 들어. 여기 봐. 지금 을의 땅에 갑의 저당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있는 토지가 나중에 수용되었다고 봐. 수용. 그러면 수용된 땅을 경매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경매 못함으로 이 땅이 수용금으로 변했지? 그럼 수용의 주체를 기업가라고 그래. 기업가. 그러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는 수용금을 땅 주인에게 준다고. 동의해? 그럼 땅 주인에게 주면 땅 주인은 은행님 돈 가져왔습니다 하고 갖다 주겠어? 마늘밭에 숨기겠어? 일단 돈이 들어오면 갖는 거 바보니까 일단 숨겨놓고 들키지 않고 하면 내 아들들이 가져가잖아. 죽어버리면. 속상하면 뭐 팍 죽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강남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어떤 그 좋지 않은 마음을 갖는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없고 괜히 기분은 좀 깨끗하게 좋지는 않아. 나도 살지 않으니까. 거기서 한 10년 동안은 월세는 살아봤어 나도. 근데 이번에 이 부동산 대책 세웠을 때 강남 사람들 집을 팔 줄 알았더니 70%가 애들에게 증여했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절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 많은가 봐. 20억도 금방 어디서 나오고. 아유 참
그러니까 거기는 한없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 거기 나오면 마치 죽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어디 사는가 그러면 거기 그쪽 살아. 압구정동 산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 그러면 괜히 옆에 쳐다보지도 않아.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이 땅이 저당권자가 있고 땅이 수용되면 수용의 주체인 기업가는 수용금을 누구에게 준다고? 땅 주인에게, 채무자에게 준다고. 그럼 채무자는 마늘밭에 숨겨버리지? 그럼 저당권자는 찾으러 댕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기업가가 변형된 가치에 대해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압류해야 돼. 압류. 이게 물상대입권 행사야 이게. 아셨어? 그러면 이 압류는, 이 수용금에 대한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제3자가 압류했어도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어. 자,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한다.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제3자가 압류해 놓으면 저당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해야 돼. 그런데 이 토지에 갑이 1번 저당권자이고 병이 2번 저당권자인데 이 제3자가 압류해 놓은 것이야. 수용이 되어서. 그래서 압류했던데 1번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후순위에게 갑이 받아야 할 몫을 후순위에게 줘버린 거야 이게. 자, 여기까지 설득이 돼. 배당 요구하지 않아서 후순위가 먼저 배당 받아간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는 후순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배당 요구했어야지.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므로 후순위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가 받아갔다면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번 시험 나왔으니까. 자, 10번 본다. 물상대위권 10번. 자, 다 같이 시작. 저당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한 제3자의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압류. 여러분 압류라는 말 들어보셨지? 동산의 경우에는, 여러분 동산의 경우에는 그 텔레비 보면 막 그 법원에서 집달래가 와서 뼈딱 뭐 붙이잖아. 빨간 딱지. 그게 동산의 압류야 그거. 부동산의 압류는 목적물에다 등기해 놓고 그리고 압류 통지서를 보내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압류는 처분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조치를 압류라 하면 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압류의 방법은 복잡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압류는 동산 압류도 있고 부동산 압류도 있고 사람 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압류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단계, 이거 아시면 돼. 그럼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돼? 제3자가 해도 돼? 제3자가 해도 된다. 근데 제3자가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자, 읽어봤더니 제3자의 압류 시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이게 소유자에게는 있다. 후순위에게는 왜? 배당 요구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후순위가 받아갔다면 후순위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지만 소유자에게는 있다. 자,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해서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어떻게 알아? 압류 또는 배당 요구. 여러분, 압류 또는 배당 요구.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나 근저당권이나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럼 보통의 저당권은 원본이 정해졌다고 그랬지? 그래서 보통의 저당권이랑 경매했을 때 원본만 받아, 이자도 받아. 그리고 지연이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인데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고, 그 다음에 위약했을 때 생기는 손해배상금, 위약금도 받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록세, 부동산 감정 평가 비용과 같은 실행 비용도 받아. 그래서 원본, 이자, 1년분의 지연이자에서 에어본다. 원리금, 지위비 이렇게 받아. 원리금, 지위비를. 근데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은 최고액까지 받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을 받는데 근저당권자는 얼마까지 받는다고? 최고액까지 받는데 이 최고액에 원금 들어가고 이자도 들어가고 지연이자는 이게 지연이자는 1년분 무제한 지연이자는 무제한으로 들어가고 위약금도 들어가는데 실행비용은 들어가 따로 우선 변제받아.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근저당권은 여러분들 최고액, 실행비용. 자, 여봐. 보통의 저당권은 얼마? 원리금, 주의비. 근저당권은 얼마? 최고액, 실행비용 이렇게. 근데 실행비용에 최고액 속에 실행비용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따로 우선 변제받는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를 배웠어. 자, 마지막 을의 땅에 갑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는 땅을 채무자가 병에게 팔았을 때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을의 병에 대하여 갖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이 병이 토지를 사더라도 경매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경매 가능하면 이 땅이 매매대금으로 변형되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이렇게 다시 경매 가능하면 월세, 매매대금 이런 거 신경 쓸 수 없다. 안 미친다 알면 돼. 그럼 경매 불가능하면 물상대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설득돼요? 자, 그래서 7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침해가 되면 자, 이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을 때 여기에 나무를 베어가면 이게 부합물이라고 그래서 나무를 베어가면 자, 나무를 베어서 12톤 트럭에 여기서 싣고 부산항으로 도망가. 그럼 빨리 경찰 불러서 그 나무를 싣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도로 저당권 임야에 도로 가져다 놓으시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거? 그럼 갖다 팔아서 판 돈으로 가져와 할까요? 그래서 여기 잘 봐. 이 자동차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 근데 눈이 들어오지? 자동차에 나무가 실고 도망가고 있어 고속도로를 타고 그러면 은행으로 가져다 주시오 할 수는 없지. 은행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임야에 가져다 놓으시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방해제거 청구권이야. 이게 뭐라고? 방해제거 반환 청구권이 아니야. 그래서 자 8번 저당권의 침해 시 8번에 저당권의 침해 시 저당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왜냐하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은행에 갖다 놓으시오 할 수는 없고 임야에 가져다 놓으시오 할 수는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고 9번 저당권도 팔아먹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저당권도 채권과 분리해서 함께 아까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고 그랬지? 그럼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저당권 양도할 때 여기 봐. 이 저당권도 이렇게 부기등기해서 팔아먹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병이 담보로 잡혔다고 할 때 이 땅이 지금 채무자는 을인데 이 땅이 누구냐면 채무자는 을인데 병 소유야. 병 소유에 갑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 갑이 채무자는 누구요? 그러면 병 소유의 채무자가 을이라면 병은 담보로 잡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병이 물상보증인이지. 그러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이렇게 팔아먹을 때 물상보증인의 동의 요해 없이도 돼. 상관없다는 거야 물상보증인. 그래서 처분시 그거 주의하시면 돼. 자, 처분시 주의할 것. 첫째, 저당권 양도시 물상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둘째, 저당권 양도 후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을 때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 자, 이렇게 봐. 저당권 이렇게 양도되고 돈이 다 갚았다고. 그럼 말소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양도인이야 양수인이야? 양수인. 또 그거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순서대로 기억해놓고 몇 번 읽어버리면
그냥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까지 해결했고 그 다음에 10번 물상대위권 행사했고 그 다음에 11번 자 지금 이 갑이 을에게 1억을 대여해주고 을이 여기다가 을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고 이 경우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1억을 대여해 주었는데 병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이 있어. 이 두 경우를 생각해봐. 이렇게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에 그러니까 을은 채무자이면서 설정자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채무자는 을이고 병이 설정자. 그러므로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아 달라? 여기는 다르지. 그럼 이때 병이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구워주고 병이 담보로 제공했는데 병이 건물을 멸실시켰어. 병이. 그러면 이 병은 설정자가 침해했지? 그러면 은행은 즉시 돈 갚아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거기에 11번에 즉시 변제 청구권은 누가 침해했을 때 인정되냐면 채무자. 그래서 채자 동그라미 쳐야 돼. 채. 지금 여기 봐. 이 경우 병이 건물을 멸실시킨 경우에는 병은 채무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12번 봤더니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12번에 설정자 침해 시 인정되지. 이 사람이 침해했을 때는 설정자가 침해했잖아. 저당물 보충해 주시오 할 수밖에 없어. 이해하셔?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 변제,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두 개를 거기서 외워줘야 돼. 그래서 자 외워버려. 채즉 설보.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뭘로 구제받고? 즉시 변제.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는 보충 청구로 구제받는다. 그래서 다시 채즉 설보. 여기까지 왔나?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1-1번지 채무자가 돈을 비에 갚아버렸어. 채무자가 돈을 저당권에 갚았다고. 동의해? 그럼 이 저당권은 말소해야 소멸한 거요. 그대로 놔둬도 소멸했어. 소멸했지 지금. 근데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또 새롭게 돈을 꾸었을 일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그럼 여기에 1번, 2번이 없지? 그러면 이걸 그대로 말소 않고 놔둔 저당권 등기를 그대로 새로운 소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써도 되는데 이것을 따른다. 무효등기에 유용.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거야. 돈을 갚고 나서 말소 않고 놔둔 그 등기부를 새로운 소비대차로서 그대로 쓸 수도 있어. 자, 13번 변제 후 시작. 말소 등기 전 새로운 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밑줄 그으셔. 제3자가 없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3자가 없으면 무효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설득이 돼요? 자, 쉬었다 합시다.